이제 지적 공부 중에서 368페이지. 자, 지적도 임야도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토지 표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 4개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경계하고 좌표는 대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등록한 공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지적도는 반드시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가치가 등록이 되는 것이고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경계를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이 됐는데 이 토지가 임야도에 나온다? 그럴 일은 없어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는데 지적도에 나온다? 그럴 일은 없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지적도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비롯한 일정한 사항을 도면에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읽었던 말 줄쳐놓고 제일 필요한 말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말이죠. 참, 거기 경계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토지대장에 또 토지라는 말을 줄치고 경계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임야도라는 것은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비롯한 줄치고 경계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정말 등록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라고요? 경계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 지적도하고 임야도 이 두 개를요 합쳐가지고 지적도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적도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실제 땅을 그대로 이게 도면에다가 제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죠? 실제 땅 크기 그대로 도면에다가 제조한다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줄여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 이 줄여놓은 정도 이걸 보고 축척이라 그래요. 축척. 얼마만큼 줄였냐라고 줄여놓은 정도를 축척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우리 법에는 지적도에서는 7개 축척을 사용하고요. 임야도에서는 2가지 축척을 사용하는데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 7개 있지 않습니까?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임야도에서는 딱 2개만 사용합니다.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이렇게 2개. 그럼 여기서 칠판을 봐봅시다. 이 500분의 1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500분의 1. 단위는 뒤에 센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센치. 그래서 500분의 1이라는 말은 실제 거리가 500cm인데 도면에 1cm로 줄여놨습니다. 이런 뜻이고 6000분의 1이라는 말은 실제 거리가 6000cm인데 도면에 1cm로 줄여놨습니다. 그러니까 6000분의 1이 훨씬 더 많이 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밀도가 좀 낮은 거고요. 이게 가장 정밀도가 높은 지적도의 축척은요 5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보통 500분의 1은 그 개발한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개 중에서 가장 축척이 높은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이 면적을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을 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있잖아요. 이것들은 보통 농지, 평야지대에 있는 경지정리한 농지 있지 않습니까? 필지들 되게 크잖아요. 그런 땅들이 보통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3000하고 6000 이런 거.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리기 좋은 게 있는 게 이 임야도에서요. 임야도에서 3000하고 6000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에서는 안 쓸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도에서도 3000하고 6000을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나올까요? 이거 좀 풀어보세요. 임야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봐라 이랬잖아요. 그럼 3000, 6000이죠. 이게 제32회 공인중개사 A형 3번 문제였습니다. 올해 이런 걸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쉬워서. 이거 사실 한 문제짜리는 아니죠. 지문 하나 들어갈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저걸 한 문제로 내놨어요. 요번에 제가 2번 놀랐거든 시험에서. 지적법을 딱 보고 너무 쉬워서 놀랐고요. 등기법을 딱 보고 너무 어려워서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적당히 돼야 되는데 과해. 지적법을 너무 쉽게 내놓고 등기법 너무 어렵게 내놓고 이게
이런 걸 한 문제로 내버렸다고. 그래서 이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거 시험에서 묻거든요. 한 3년 전에 한 번 더 물었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축척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500분의 1이 무슨 뜻이다라고 말이 이제 이해되십니까? 실제 거리가 500cm인데 도면에 1cm.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만약에 2cm다. 500분의 1이다. 5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데 도면에서 2cm예요. 그럼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 우리 계산에 약하지요? 1000cm야. 1000cm.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 이제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떻게 있다라는 걸 말해드릴 텐데, 자 밑에 보시면 지적도가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지적도가 있어. 확인했어요? 그 오른쪽에 것도 있어요. 오른쪽에 것도. 이것도 지적도야. 두 개 다 지적도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일반 지역의 지적도. 일반 지역. 일반 지역의 지적도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경계점 좌표 높부 시행 지역의 지적도예요.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이게 보이는 게 오른쪽에 지금 369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까? 지적도입니까? 그러니까 369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지적도예요? 지적도예요. 지적도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 지적도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지역의 지적도가 이렇다고 말이에요. 보통 개발된 지역들.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370페이지 생긴 것처럼 여기 그려진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 지적도가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거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자 왼쪽 일반 지역 보시면 이게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 이 테두리를 보고 도각선이라 그래요. 테두리 선이란 뜻이죠. 그림의 테두리 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이거 있어요. 이걸 보고 색인도라 그래요. 색인도 4, 7, 5, 6, 8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소재가 나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의 토지다 그래서 광주시 초록 도평리라고 나옵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주시 초록 도평리 그 도평리의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할 수 있고, 그 옆에 지적도라고 써진 거 있죠. 동그라미 쳐요. 도평리 바로 옆에 지적도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가 제명이라고 쓰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만약에 임야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임야도라고 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평리라는 하나의 지역을 도면으로 제도할 때 이 한 장으로 제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 장으로 제도했을 거거든. 그래서 그 옆에 써 있어요. 20장 중 제7호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도평리는 총 몇 장으로 제도가 됐다고요? 20장. 그런데 보고 있는 그림이 몇 호 도면이라고요? 7호. 그래서 칠판 봐보세요.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7이에요. 이게 지금 도면 번호거든. 그럼 이 도면의 왼쪽을 보고 싶어요. 그럼 몇 호로 봐야 돼요? 4호. 아래쪽을 보고 싶으면 8호. 그래서 이걸 보고 색인도라 그래요. 여러분 색인한다라는 말은요.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색자 저게 수색, 탐색 할 때 그 색자입니다. 수색, 탐색. 이렇게. 잘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도면에서는요. 축척이 없으면 그 도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정보인 축척 1200분의 1.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지적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 축척이 있잖아요. 그게 1200분의 1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지적도 떼봤을 때 제일 많이 있는 축척 그게 1200분의 1이에요. 이거. 그래서 일반 축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도각선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 밖에 써져 있는 것들이 무슨 뜻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외우려고 보지 말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아, 이런 거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게 산이라고 써진 게 있거든. 확인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 산이라고 써진 거. 이게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지적도잖아요. 이게 지적도 필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보고 싶어. 이쪽 필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요. 임야도를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쪽 필지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거라고요? 임야도. 그러니까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자,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 13대, 14창 이렇게 나왔잖아요.
13대 14창 이렇게 나올 때 이 13, 14가 지번이고요. 그 옆에 지목이 써져 있어요. 창이라는 것은 창고용지를 말하는 거죠. 창고용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정보를 다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조금 더 다시 더 봐볼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거기 봐보시면은 중간에 454 9라고 써진 거 있어요. 중간 아래쪽에 그죠? 이게 뭐예요? 454번인데 지목이 뭐라고요? 국어다 국어. 국어가 물길 수로였잖아요. 수로. 이게 물 흘러가는 수로예요. 이게. 근데 필지가 되게 크네요. 나눠져 있지 않고 합쳐갖고 한 필지네요. 이걸로만 본다면.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가는 게 도로가 있어요. 454도, 451도, 452도, 453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로가 보니까 끊겼네요. 그죠? 왜 끊겼습니까? 수로. 그러면 도로와 도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겠어요? 다리가 나져 있겠지. 그렇죠? 이 도로가 끊겨 있으면 차가 못 다닐 테니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리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표시됐습니까? 한 필지가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돼 있죠. 그러면 도로와 도로가 지금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니라 국어로 포함되다 보니까 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언제 지적도를 뭐 자세히 본 적 없잖아요. 지금 한번 보는 거지.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가보시면 이게 이제 역삼동 지적도예요. 봐보니까. 그러니까 기본 모양은 같아요. 이거랑 이건 모양 같은데 등록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다만 오른쪽의 것은 이제 정비가 된 지역이니까 개발된 지역이니까 구역이 딱딱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색인도 있어요. 색인도 있고 그 옆에 보니까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나왔잖아요. 소재 나오고 그 옆에 지적도 동그라미 쳐요. 역삼동 옆에 지적도 동그라미 치고 아까 좀 전에 이 지적도라고 써진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제명. 근데 여기는 그냥 제명 지적도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끝에 뭐가 나와요? 좌표.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써줘 가지고요. 아, 이 지역은 좌표 값을 등록한 필지들이구나. 좌표 값이 등록된 지역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걸 나타내 줍니다. 자, 그리고 한가운데 필지가 69의 5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69의 5번지 한번 가봐요. 가기 전에 하나만. 여기 보니까 이제 30장 중 제9호라고 돼 있고요. 그 옆에 500분의 1이라고 돼 있죠. 500분의 1 동그라미 쳐보세요. 축척이 나오지 않는 지적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개발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척, 그게 얼마라고요? 500분의 1.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지적도의 축척이 500분의 1인데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9에 5번지 내려가 보세요. 한가운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봐보면 숫자들이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자, 여기 좀 봐봅시다. 이 경계점까지 거리가 22.26m란 뜻입니다. 거리, 실제 거리거든요. 이 경계점부터 이 경계점까지 실제 거리가 25.18m예요. 그러니까 22m 26cm, 25m 18cm 이게 실제 거리를 써줘요. 그런데 일반 지역의 지적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일반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는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를 써줍니다. 차이점이에요. 어때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도면의 차이점을 지금 말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지역의 지적도와 좌표 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는 지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드린 거고 하나 더 칠판 봐보세요. 만약에 이 13번지 소유권자하고 14번지 소유권자가 이게 도면이잖아요. 실제 토지에서 경계 분쟁이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아니다. 네가 내 땅을 침범했다. 이러면 싸워. 그럼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해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측량을 할 때 기술자가 와서 측량 기준으로 삼을 것은 뭘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 겁니까? 이 지적도 있잖아요. 이 지적도에 있는 선 이게 법적 기준선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할 때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뭘 기준으로 그러면 누가 땅을 침범했는지 이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지적도를 기준으로 측량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자 69의 5번지 땅 소유권자하고 60의 4번지 땅 소유권자가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측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그때 측량할 때 기술자는요 이 지적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 밑에 써놨어요.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이게 써 있다고. 아니 그러면 이 지적도 가지고 여기서는 됐는데 이건 왜 안 되냐? 여러분, 자 경계를 나타낼 때요.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있고요. 좌표를 찍어가지고 경계를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좌표 A, B, C, D 4개 찍어놓으면 그 좌표 연결하게 되면 그 땅의 경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으로 나타내는 방식하고 좌표로 나타내는 방식 중에서 어떤 게 더 정밀도가 높겠습니까? 정밀도가 어떤 게 높냐? 정밀도. 이 선으로 나타내는 것은요. 500분의 1로 줄였거나 1200분의 1로 줄였거나 실제 땅 크기를 그대로 못 그리고 반드시 줄여야 돼요. 그럼 줄여놓은 것만큼 정밀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로 좌표값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측량값을 그대로 쓰는 거라고. 수치니까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측량값을 그대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실질값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게 정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경계를 나타내는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가 좌표고 하나가 선인데 좌표가 더 높아요. 근데 이 필지는 지금 좌표값이 정해져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면 되지 이 도면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에 있는 지적도 하고요. 좌표 값이 나오는 지역의 지적도 하고 차이가 있는 게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제면 끝에다가 좌표라고 쓰고 그 다음에 경계점 간에 실제 거리가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 도면 가지고 측량을 안 하고 이 지역에 측량할 일이 있을 때는 뭘 가지고 하라고요? 좌표. 이 필지들은 좌표가 다 정해져 가지고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 좌표를 가지고 측량을 하지 이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좀 알아들었어요? 지적도를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 보면은 자, 아까 69의 5번지 위에 살짝 위에 보면 69의 4번지 있잖아요. 69의 4번지 바로 옆에 113도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113도. 있어요? 이게 113번지인데 지목이 도로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9가 있어. 동그라미 9. 있죠? 그 현관표 칠해봐요. 동그라미 9. 69의 4번지 바로 옆에 113도라고 돼 있는 거. 그 113도 바로 밑에 바로 거기에 동그라미 9가 있어요. 살짝 이게 도로거든. 도로 타고 살짝 위로 올라가 봐요. 동그라미 8 있어요. 있죠? 살짝 내려와 보세요. 그럼 동그라미 10이 있어요. 거기 현관표 칠해봐요. 그 세 개가 뭐냐 이게요. 매널 뚜껑 아니에요. 뭐 매널 뚜껑처럼 도로 가운데 있는 매널 뚜껑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지적 측량한다 나오는데 지적 측량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이에요. 지적 기준점을 표시해줘요. 지적도 어디에 지적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나오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보면 113도 바로 위쪽으로 이제 동북쪽으로요. 동북쪽으로 보니까 이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확인했습니까? 그거 왜 이게 막혀 있는 것 같느냐 이거 뭐예요? 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은 그 필지는요 118도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는 118번지고 밑에 것은 113번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가 여기 좀 봐보세요. 우리 학원 앞에 도로 큰 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저게 도로가 한 필지가 아니에요. 잘려. 한강이 지금 쭉 내려오잖아요. 한강이 통째로 한 필지가 아니라
한강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하나의 필지로 등록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거 도로도 그냥 다 연결돼서 한 필지가 아니고 나누는 거지. 위에는 113번지, 118번지, 밑에는 113번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필지 표시입니다. 말 이해되셨어요? 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어요. 혹시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적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임야도를 봤어요? 임야도는 안 봤어요? 임야도는 안 봤어요. 지적도만 2개 본 거예요. 왼쪽에 있는 지적도는 일반지역의 지적도고 오른쪽에 있는 지적도는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시행된 지역의 지적도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시행된다라는 말은요. 보통 개발된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안 써도 돼. 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를 보고 있는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까지 본 겁니다. 임야도도 기본적으로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오는데 칠판 보시고 여러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대로.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 장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봐요. 아까 69번지가 65번지잖아요. 경계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꺾이는 부분 이게 경계점이죠. 꺾이는 부분. 여기에다가 번호를 붙여요. 1, 2, 3, 4. 칠판 보세요. 책 보고 있지 말고. 그래서 이걸 XY 좌표값에 올려요. 올려가서 XY 이 지점에 대한 좌표값을 쓰는 거죠. 1, 2, 3, 4에 대한 좌표값. 그래서 이 경계점 1번, 2번, 3번, 4번 경계점에 정해지는 그 좌표값 이걸 구해가지고 등록한 장부라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넘겨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 거 있거든. 그림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마름모 사각형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꼭지점에가 1, 2, 3, 4 번호 써 있어요. 그 번호를 부호라 그래. 부호. 그래서 이게 부호가 나오는 그림이다 그래서 부호도라 그러는 거예요. 확인했나요? 그럼 그 옆에 부호라고 써 있잖아. 부호 1, 2, 3, 4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1, 2, 3, 4에 대한 XY 좌표값이 10만 단위로 써집니다. 10만 단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까 이 부호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그래, 지목에서 나왔지. 지목에서 정식 명칭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한 글자 따가지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 한 글자를 부호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부호라는 개념이 2군데서 쓰입니다. 지목에서는 한 글자의 말로 쓰이는 거고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는 번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게 여튼 거기 지금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진짜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 좌표값이에요. 이 좌표값을 등록하고 싶어가지고 이 장부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토지 표시가 6가지 있었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대장이가 나왔다고.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근데 경계가 나오지 않으니까 경계를 등록하려고 필요했던 공부가 지적도, 임야도란 말이에요. 근데 지적도, 임야도에도 좌표가 나오지는 않거든. 그럼 좌표를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좌표 등록하려고 만들어진 게 여기 나와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지.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딱 보면서 이거 장점이 뭐라는 장점? 정밀도가 높다잖아요. 줄이지 않고 실제 측량값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데 그럼 이 지적 공부의 단점은 뭘까요? 단점. 봐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XY 좌표값 써진 거 보면 딱 읽으면서 오케이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어떻게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건 장점, 뭐 단점이 뭐냐 봐도 모른다요. 그럼 도대체 왜 만드냐 이거 쓸데없이 봐도 모르는 거. 이건 기술자들을 위한 장부에 기술자들을. 이제 측량 기술자들은 이걸 보면 알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토지 중개한 경력이 한 20년 된다. 20년 토지 중개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이걸 본 적이 없어. 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봐도 모르는데 봐서 뭐 할 거예요. 괜히 보여주면서 나 이거 모르는데 이런 게 있어. 이래 봐야 의미 마이너스만 되지. 그래서 이것은 실제 일반인들이 사실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앞에 가보시면 거기 2번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거기 봐보니까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전국적으로 작성하여 갖춰두는 것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작성하여 갖춰두는 것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줄 치세요. 소관청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둡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걸 만들어 놓는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지역. 해서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하는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거기 줄 쳐봐요.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여러분 처음 들은 말 아니거든. 지난주에 이 말이 나왔었어요. 자,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사는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측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말은 이제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게 그 아무리 상식이 좀 넓다 하더라도요, 그냥 일반인들이 들어보기는 어려운 그런 지적 공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의미가 파악이 돼야 될 테니까 의미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끌어다 쓰지 말고 그대로 읽어요. 그대로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한 장부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좌표 값이 등록되기 때문에 모든 땅에 다 등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토지의 좌표를 찍으려면요, 토지가 둥그렇게 생겨 있으면 좌표를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모양이 갖춰져야 되거든. 보통 사각형 땅에다가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사각형 땅이니까 어떤 토지가 돼야 되겠어요? 개발된 지역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 모양을 봐드렸잖아요. 부호도가 나오고 좌표 값이 나왔는데 그 좌표를 봐봐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이게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 7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칠판 좀 봅시다. 대방동, 자, 123번지가 있다고 칠게요. 대방동 123번지가 있는데 이 대방동 123번지는 반드시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절대 임야대장이 나오지 않죠. 왜 임야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오케이. 집안 앞에 산이 없고 그냥 숫자만 써 있어요. 숫자만 써 있으면은 이건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이다라는 뜻이라 했죠. 이게. 그러면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지적도 같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지가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명이면은 여기에 뭐가 추가로 만들어지겠어요? 공유지 연명부가 추가로 만들어지죠. 공유지 연명부가. 그리고 이 토지에는 이게 연립주택이 지어져 있다고 쳐봐요. 연립주택. 그러면 그게 이제 구분 건물이거든요. 구분 건물이 올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대지권 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땅이 한 필지인데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당연히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토지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공유전명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만약에 개발된 지역이다. 역삼동처럼 개발된 지역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에 뭐가 추가로 만들어집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칠판 보십시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땅에는 반드시 이거 아니면 이게 만들어져요. 여기다가 추가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땅이 개발된 지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지역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고. 이 토지에 연립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소유권자가 1명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2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도평리 산 72번지다. 이 집안의 숫자 앞에 산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이제 뭐가 어디다 등록을 한다? 임야대장, 임야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3명이에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공유지 연명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 토지에 연립주택이 올라가 있다. 연립주택이 못 올라갑니다. 산이 붙어 있으면은 못 올라가. 그게 안 돼. 이 토지가 자 개발된 지역이다. 안 돼. 개발된 지역은 반드시 이게 일반 지번이 나와야지 산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필지는 경계점 좌편등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경계점 좌편등부가 만들어진 지역은 반드시 토지대장 지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임야대장 임야도는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게 산이 붙어 있는 필지에다가는 뭐 주택이 들어온다 이러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토지는 아무리 만들어져 봐야 3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필지는 하나인데 그럼 지적공부가 뭐가 만들어지느냐? 그것은요. 그때 그 땅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 거기다가 이제 추가가 되거나 또는 그대로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적공부 마쳤고 이제 보면은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이 나와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지적공부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자, 지적공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이름에서 나와요. 이미 지적공부가 있고요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칠판 봐봐요. 지적공부할 때 짓지 않은 땅짓자거든.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정보예요. 근데 부동산 종합공부는요 부동산을 종합해놓은 공적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말하겠어요? 토지하고 건물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아닌 거지. 말 알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언제 만들었냐? 이게 만들어진 게 2016년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런 걸 왜 만들었을까 그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 건물과 토지를 완전히 다른 부동산으로 보지요. 그럼 건물 소유자가 A인데 땅 소유자 B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긴 해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이게 따로따로 한다기보다는 거의 같이 한 번에 거래하는 게 더 관행적으로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근데 이게 부동산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을 비롯한 지적공부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건물 등기부 따로 만들어져 있고 토지 등기부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 거래하려고 그러면 뗄 게 되게 많거든.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보는데도 그냥 토지 건물 다 따로따로 떼야 돼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한번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저걸 싹 다 종합해가지고 한가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할 때 그럼 뭘 종합해놨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게 오른쪽 박스 3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이 부동산 종합공부 공부할 때 가장 기본 이거거든요. 이 등록사항 5개 나오는 거. 근데 보면은 거기에 1번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와요. 이거 원래는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원래는 그 옆에 지적공부라고 돼 있죠. 그 지적공부 동그라미 쳐봐요. 두 번째 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건축물 대장 동그라미 치고. 다음에 세 번째 거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이 여기서 나와요. 그럼 이건 원래는 어디에 있는 것이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거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가격이 나오거든요. 여기 가격까지 나와요. 그건 됐다고 치고 5번에 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고. 그럼 이건 어디 있는 것 갖다 쓰는 거냐? 등기법 48조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나왔죠. 등기법 48조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등기부에 원래 들어가는 거거든. 등기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좀 봐보세요. 지적 공부가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놨고 건축물 대장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를 따로 등록해 놨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어 가지고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등기부가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다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하나로 다 몰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부동산 종합공부라 그런다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샘플 봐봐요. 밑에 보시면 지나게 된 부분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듣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영상 보신 분들 잘 듣고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토지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지금 그 밑에 그 샘플 보고 있는 거예요. 토지 표시. 그 옆에 보니까 건축물 표시라고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가지고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현황. 자, 소유자 현황 동그라미.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누구였다? 건축물 소유자 누구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등기 특정 권리사항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권리사항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나와요.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쭉 여기서 표시가 되거든요. 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놨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다 이제 설명 마쳤어요. 여기는 이게 만약에 단독주택이라고 쳐봐요. 단독주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살라고 그래. 갑이 이제 소유한데 지금 여러분 이걸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토지와 이 건물이 같이 등록이 돼 있는 부동산 종합공부 이것만 보고 거기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악해서 내가 사겠다 결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건축물 대장 따로 떼보고 토지 대장 따로 떼보고 건물 등기부 따로 떼보고 토지 등기부 따로 떼보고 토지 연계 확인서 다 보고 그리고 계약하겠습니까? 종합공부 하나를 보고 다 계약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19억입니다. 매매가가 지금 19억 정도 지금 중개가 합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종합공부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거래할 거예요? 다 따로따로 볼 거예요? 그거 싹 다 떼봐야 그 3천원도 안 드는 거. 당연히 따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봐보세요. 아까 등기 특정 권리사항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거기를 보면 이 토지나 건물의 권리관계가 자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봐보니까 용익권이 있다 없다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있다 없다만 표시가 돼요. 동그라미 쳤으면 있다야. 그 언제까지 얼마짜리가 있다 나오질 않아요. 담보권에 저당권이 있어, 근저당권이 있어. 그럼 그냥 있다고 표시만 되지 얼마짜리가 누구한테 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표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 지난주에 공시와 관련돼 가지고 지적제도가 있고 등기제도가 있는데 양쪽에 등기부에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도 내용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면적이나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잖아요. 그 대장과 등기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불일치하다면 그때 뭘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지적공부. 만약에 소유자에 관한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지만 만약에라도 불일치하다면 뭘 기준으로 하고요? 등기부. 그럼 얘가 부동산 종합공부라 이걸 믿고 거래를 했을 때 만약에 잘못 써진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게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근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건 그런 역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권리관계거든요. 권리관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어서 만들긴 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요.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이게 만약 진짜로 그 역할을 했으면 막 홍보를 해가지고 널리 알렸을 텐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막 목소리 높여서 하거든. 시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좋지. 여러분들도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게 이유가 없어. 이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가 안 나오거든 제대로.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있다 없다고 표시만 되지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권리를 안 보고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조금 그런 취지로 본다면은요. 도대체 기능이 뭐냐 싶어 이것은. 이거 기능이 뭐라고요? 시험에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가 기능이요. 이렇게? 이건 지적 공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적 공부 아닌지?
이름에 써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방식을 좀 파악하셨어요? 저걸 저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런 걸 빨리 캐치하셔야 되거든. 제가 여러분들 용어를 설명할 때 복잡하게 안 하죠. 그런 것들을 빨리 눈치를 채야 되거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말을 복잡하게 설명 안 하잖아요. 부동산을 종합해놓은 공적 장부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말도 복잡하게 안 하잖아요. 경계점에 좌표값을 등록한 장부다 이렇게 말해버린다고.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하시란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용어를 접근하는구나. 그러니까 별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입력이 되네. 이게 파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막 강조를 안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3장을 다 마쳤어요. 그다음에 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여기 들어가도록 합시다. 조금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더 하겠습니다. 자, 칠판 봐보시고 토지라는 게 지적이라는 게 뭡니까라고 할 때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라는 개념을 2장에서 이제 봤어요. 제 2장에서 봤고 그다음에 등록한다고 할 때 자 이제 등록할 사항이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등록할 사항은 크게 토지의 표시하고 소유자다. 그런데 토지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 중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개가 다뤄지는 게 아까 토지 2장이랑 이거 2장에서 다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네 문제가 나오는 파트라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이걸 봤지. 3장에서 지적 공부 이거 지금 여태 이거 본 거잖아요.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 7개. 그 7개 지적 공부 등 종류하고 등록상을 쭉 본 거거든. 이게 제 3장. 보통 2-3문제가 나왔는데 올해 5문제 나왔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하려면은 등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등록할 만한 사유도 없는데 등록할 일은 없을 테니까 그게 뭐냐? 이 토지 표시 6개가 새로 정해지거나 새로 변경되거나 말소가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야 등록을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 얘가 그럼 등록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 이때 이 토지라는 게 뭘 말한다 그랬어요? 토지 표시. 이동이라는 말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지금부터 이제 이게 들어가 이게 4장에서 나오는 4장 여기 지금. 이게 양이 제일 많아.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거 지난주에 제가 이거 목차 써가지고 다 이렇게 프린트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말했던 거예요. 그런 걸 언제 했냐고요? 지난주에 했다니까 1교시 때. 1교시 때 여기 앉아 계셨잖아요. 다 들었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여기 토지의 이동 이거 들어가는 건데요. 토지의 이동. 토지동이라는 말은 자꾸 말했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토지 표시라는 게 6개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럼 이 6개 중에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소재가 만약에 변경됐어. 그럼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이다. 지번을 새로 정했어요. 그럼 토지 이동 이다 아니다? 이다. 지목을 말소했습니다. 토지 이동입니까? 경계 좌표가 변경됐어요. 토지 이동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6개가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면 그게 토지 이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유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잔뜩 써진 것들이 있다고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와요. 저건 또 뭔 소리래 싶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읽어도 그냥 알 수 있는 말에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됐다는 등록 말소, 지번 변경, 도시개발 사업, 행정구역 명칭 변경. 뭐 이런 것은 그냥 들으면 대충 국어적 의미로 대충 보겠다.
이렇게. 등록 전환 이게 뭔 소리지? 약간 그럴 거고 축적 변경은 여러분들이 보통 뭐 축적이 변경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 이게.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고 올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장 파트에서 딱 한 문제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거 맨날 나오거든 지금. 거의 한 5,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나오고 있어요. 얘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어적 의미보다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개별 공시가 변경. 여기 있는 것들은 왜 토지 이동이 아니다라고 했습니까? 자, 소유자가 지금 변경됐잖아요. 소유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의 주소 변경은 지금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소유자 주소 변경되는 거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개별 공시지가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정한다 그랬죠? 그게 바뀌었어.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가 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게 토지 표시예요.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고 그 말을 자꾸 제가 지금 강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토지에 표시할 때 토지 이동할 때 토지는 토지의 표시를 말한다. 그 토지 표시가 무엇입니다. 이거 지금 말했던 거지. 알겠죠?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거기 372페이지 토지 이동의 하고 구체적인 예라고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칠판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규 등록 내려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자, 신규 등록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가 하나씩 나오는 여기 지금 나온 것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가 된 말소, 축적 변경까지 좀 쭉쭉 말씀할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여러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돼요? 그렇죠.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닌데 그걸 이번에 매립을 해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매립된 부분 그 부분을 새롭게 등록할 테니까 등록하게 되면 이걸 하게 되면은 소재 어차피 있는 거니까 됐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형 다 새로 정합니다. 다 새로 정하니까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땅 100% 다 등록돼 있겠어요? 누락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누락된 땅이 발견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때 그런 땅 뭐 합니까? 신규 등록하지. 한 번도 등록이 안 된 땅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신규 등록. 그러니까 바다 매립해 갖고 이렇게 땅 만들어서 하는 것도 신규 등록이지만 누락된 땅이 발견돼서 등록하는 것도요. 그것도 신규 등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근처에 신도시 하나 만든다 그러면서요. 여기 가까운 신도시가 지금 시흥 쪽에 만들어지는 것들 있죠. 광명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거 싹 밀어버리고요. 완전히 다시 다 필지 구획해서 만들잖아요. 그거 신규 등록입니까? 아닌가요? 아니다. 아닙니다.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번도 등록이 안 된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이미 등록돼 있었잖아. 돼 있었는데 다시 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시개발 사업 그쪽에다 분류시키는 거지. 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봐보시면 거기 의 봐보세요.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줄 한번 쳐봐요. 새로 조성된 토지 밑줄 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밑줄 치고. 그럼 여러분 새로 조성된 토지라는 것은 주로 어떤 토지를 말하겠습니까? 바다 매립하는 거. 그럼 아까 여러분 바다 쓰지 마요. 밑에 있어. 여러분 바다를 우리 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공유수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2번 대상 토지에 새로 조성된 토지로는 자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말 있잖아요. 공유수면 매립지 이거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주로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미등록 섬 같은 거. 그러니까 누락된 땅들 있잖아요. 누락된 땅. 그 누락된 땅이 발견돼 갖고 등록할 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행정력이 발달된 나라라 누락된 땅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일단 뭐 이 정도만 이제 개념만 말할게요. 개념만. 그래서 이 정도 신규 등록이 뭐고. 다음에 등록 전환 이거 말하고 오늘 마칠게요.
칠판 봅시다. 여러분 등록 전환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봐요.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등록을 전환한다. 어떻게 의미가 좀 다가옵니까? 뭔 소리야? 이렇습니까? 성전환은 어떻습니까? 성전환. 이걸 읽으면 어떻게 의미가 다가오나요? 성을 전환하나 보다. 이게 다가오거든. 이게 딱 누구도 떠오르고. 그런데 이게 등록 전환이라는 말은요. 이 상태로만 나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말했었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 아까 제가 말해드린 거죠. 우리나라 땅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이쪽 아니면 이쪽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등록된 땅들이 절대 이쪽으로 갈 일이 없다. 그죠? 그런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땅들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쪽으로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요.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고 등록 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옮겨가는 것은 등록 전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요? 그렇게는 안 해. 이렇게 절대 옮겨가질 않아요. 이렇게 옮겨가는 건 없어. 이렇게만 가는 거라고. 이렇게만. 그래서 등록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등록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전환시켜 주는 건데 반드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만 가야지 반대로 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봐보니까 개념 보세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줄쳐놓으세요. 거기. 반대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이쪽으로만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이루어지겠어요? 많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산자락에 있는 건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대부분 다 등록 전환됐겠지. 물론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등록 전환 아니에요. 그런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따로 분류하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점점 도시가 확장되면서 점점 이렇게 먹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대부분 다 등록 전환이에요. 이게 산자락 밑에 있는 뭐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해서 자 거기 봐보시면 대상 토지라 해가지고 1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끊어주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끊고 또는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 허가 등을 받은 경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올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열심히 강조했는데 안 나왔어. 작년에도 강조했는데 안 나왔어. 이게 지금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개정됐으면 작년에 출제 영순이었거든.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나올 줄 알았지. 근데 안 나왔어요. 이거 또 강조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말에 무게가 떨어져서 근데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원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를 받았다. 허가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용도로 땅을 쓰겠다고 지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봐보면은 허가 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면 지금 공사를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허가를 받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안 했어도 허가를 받는 그 단계에서도요. 등록 전환해 주세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바뀌었거든. 원래는 이게 허가를 받고요. 공사를 끝내놔야 공사가 준공이 돼야 등록 전환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던 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발 허가를 받은 순간 등록 전환해 주세요. 이게 가능하게 됐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가 확 바뀐 거라 나올 거라고 엄청 막 강조를 했었는데 안 나왔다라는 거지. 이게 말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개발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도요. 그 상태에서 등록 전환해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 1번이 그 말입니다. 기억번이. 두 번째 거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아까 여러분 지적도 봤던 기억나죠?
지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여기에 산이라고 써진 데 있었잖아요. 이제 필지들이 나오고 14창하고 써진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산 쪽에 있는 필지들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뭘 보라고 그래요? 임야도를 봐야지. 임야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쪽 필지가 이제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 필지들이 산 몇 번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고 옆에 있는 이 땅 있죠. 땅 주인이 A인데 이 사람이 이 창고 부지가 좁아요.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쪽이 지금 임야 지역이라 이걸 좀 쓸 수 없나? 라고 나름 연구를 해가지고 이쪽 토지를 개발하게 하도록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이제 어떻게 옮겨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등록 전환으로. 이게 이렇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지. 이 땅이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그럼 이쪽에는 말소시켜 이제 임야도. 근데 이 땅이 이렇게 옮겨가니까 이 주변 땅 주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가 임야였다가 창공지로 바뀌면 땅가치 올라가니까 해서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옮겨가가지고 임야도에는 딸락 한 필지 남아 있어. 이제 이거 한 필지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소관청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한 필지 관리하려고 지금 임야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한 필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이제 이 지역은 아예 임야도를 없애버리고 전부 지적도로만 관리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토지를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이유로 옮겨가는 것은 등록 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이다 아니다. 등록 전환 뜻이 뭐였어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땅을 토지장 지적도로 옮겨가는 게 등록 전환이니까 목적이 어쨌든 간에 옮겨갔잖아요. 이거 등록 전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런 경우는 토지 지목이 바뀌어요. 토지 지목 그대로예요. 지목이 바뀐다 그대로다? 이건 땅의 용도가 바뀌어서 옮겨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 땅의 지목이 임야였다면은요 지적도로 옮겨갔어. 옮겨가도 이 땅의 지목은 뭐가 된다고요? 임야가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적도에가 등록이 되면은 지목이 임야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지적도에 등록이 됐지만 지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우도 있는 거라고. 임야는 무조건 임야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도에 등록돼 있긴 한데 지목이 임야인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니은번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옮겨갈 수가 있어. 옮겨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목이 안 바뀌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머지 됐어요. 디귿 리을. 그래서 보통 등록 전환 처음에 개념 잡을 때 기억번하고 니은번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디귿 리을은 다음 순환 때 다 말씀드릴 텐데 지금 뭐 말해봐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일단 개념 알아야 되고 개념 알아야 되고 그럼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기억번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니은번도 있는데 니은번은 뭐 이런 경우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딱 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이렇게 옮겨갈 때 있죠. 옮겨갈 때 잘 봐보세요. 그럼 아까 이렇게 토지 있을 때 여기 아까 창고 만든다고 14창 옆에 있는 이 토지가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은 이 땅의 원래 집원은 뭐 산 8번지였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원래 옮겨갔으면 여긴 집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 빼고 그냥 8 이렇게만 쓸까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랑 똑같아. 이렇게 옮겨갔을 때 그때 지번 부여하는 방법 있죠. 신규 등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14창이었으니까 14의 1 이렇게.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지번 부여 방식은 뭐랑 똑같다고요? 신규 등록. 자,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358페이지 가봐요. 자, 358페이지.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제류에 358페이지 찾았어요? 거기 봐보면 1번 뭐라고 돼 있나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지난주에 여기 설명할 때 등록 전환 언급도 안 했거든.
신규 등록만 가지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등록 전환 이 방식이 등록할 때 그 지번부의 방식이 신규 등록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지난주에 그럼 등록 전환이라는 말 안 했냐? 신규 등록이라는 말은 따로 개념을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원어민들이라. 근데 등록 전환은 개념을 설명을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지금 등록 전환 개념을 말 안 하고 그냥 신규 등록하고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방식대로 등록 전환이 똑같이 집어넣어 붙인다 이 말이지. 등록 전환 이제 개념 알았잖아요. 아니까 이제 이해됐단 말이에요. 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373페이지 3번 지적 정리라고 돼 있는 거 373페이지 지적된 지번은 그 지번은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지번부자 안의 인접 토지 본번의 부분을 붙이는 것을 자,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말 알겠나요? 됐고 그다음 면적이 있는데 자, 이 면적은 그냥 책에 줄 안 치고 말로만 해볼 테니까 여기는 그냥 이해하면 좋고요. 안 하면 일단 넘어갈 텐입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보통 여러분 임야도에서 축척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6,000분의 1입니다. 6,000분의 1. 쓰지 마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칠판 보시고 임야도에 있는 땅이 있을 때 임야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척이 6,0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가 이렇게 옮겨가게 됐을 때 측량을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6,000분의 1 이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요 지적도로 옮겨가게 되는데 지적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축척이 지금 5배가 커진 거거든. 5배가 커지니까 그냥 이거 5배로 확대해가지고 그대로 그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척을 6,000분의 1의 도면으로 제도했다고요. 이 도면에서 면적을 계산할 때 하고요. 1200분의 1로 그려놓고 면적을 계산할 때 하고요. 오차 범위가 달라져요. 이게 똑같은 땅을 이만하게 그려놓고 면적을 계산한 거하고 이만하게 그려놓고 면적 계산한 거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그냥 조금 편리하게 하겠어요. 6,000분의 1에서 만약에 필지가 요만하게 그려졌다. 요만하게 그려졌다. 그럼 1200분의 1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5배가 커지는 거예요. 가로 세로 5배가 커지는 거예요. 세로 5배, 가로 5배. 그럼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요만하게 돼버린다고 이게. 엄청 크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가로 세로 5배가 그려지면.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만할 여기서 면적을 계산할 때하고 여기서 면적을 계산할 때하고 똑같은 실제 땅 크기는 바뀌지 않았거든. 실제 땅 크기는 그대로지만 이 도면 이만하게 그려진 도면하고 이렇게 된 도면 면적을 계산할 때 오차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토지는 임야 대장해가 등록이 돼 있겠죠. 임야 대장해가 지금 등록이 돼 있을 텐데 이 땅의 면적이 만약에 2,000이라고 해봐. 2,000. 그럼 이 토지가 이제 토지 대장을 옮겨온단 말이에요. 이 토지 대장을 옮겨올 때 실제 땅 크기는 바뀐 게 없어. 그대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간 다음에 여기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되는데 2,000이 돼야 되는데 근데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면적에 증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증감이. 예를 들어서 한 2,000 한 3 나왔다고 쳐봐. 2,003. 2,003이 계산된다고 쳐봐요. 그럼 오차가 지금 2,000분의 3이잖아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 거거든. 그럼 이 정도면 오차범위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차범위 4. 그럼 오차범위 4 있다 할 때 그럼 여기다 얼마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 등록할 때 얼마를 하면 되겠어요? 2,003이라고 쓰면 돼요. 새로 계산된 면적 있잖아요. 그대로 써주면 돼. 2,003 이렇게. 근데 계산해 봤더니 2,100이 나왔어. 2,100이 나왔다고. 그럼 2,000분의 100이잖아요. 2,000분의 100이면 오차범위 초과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5% 되는가요? 갑자기 또 계산이 안 되죠. 그럼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5% 차이 난 거야. 5%로 오차를 허용해주지는 않을 거거든. 그럼 이거 면적을 2,000이라 해야 되겠어요? 2,100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2,100이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더 정확해요? 세로 한 개 더 정확해요? 세로 한 개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2,100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어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지. 1,900으로 줄였을 때가 문제지.
아니 늘어나는 거야. 다 해피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줄어든 거야. 그럼 줄어들 때 그러면 이거 아니 내 땅 2000년 어떻게 1900밖에 안 되냐? 그럼 1900이라고 써야 되겠어요? 2000이라고 쓰겠어요? 세로 한 게 정확한 거라니까. 나 등록전환 안 할란다 그러겠지 이 사람? 세로 한 게 정확한 거라고요. 190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 땅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 이렇게. 그래서 오차범위 내일 때 조금 차이 날 때는요. 그냥 2000이라고 두고 2003이라고 쓰면 돼. 근데 오차범위가 이렇게 초과돼 버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크기가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까지 면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겠어요? 세로 한 게 잘못됐겠어요? 이전에 게 잘못됐겠어요? 임야 대장이 잘못됐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걸요 고쳐버려. 1900으로 고쳐버려요. 그리고 이걸 1900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직권으로 고쳐버리는 거야. 직권으로.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 땅 크기가 바뀐 게 없는데 무슨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냐.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그냥 잘못됐구나 과거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예 직권으로 고쳐버리고 새로 한 거에 따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구청에서 하는 업무지만 땅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등록전환 안 하고 싶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늘어날 때야 뭐 땡큐지만 밑에 보시면 등록전환 후에 경계화 면적은 지적 측량을 위하여 결정합니다. 끊어주고 등록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죠. 제일 밑에 읽고 있는데 지금 373페이지 맨 아랫줄 읽고 있는 거예요. 313페이지 맨 아랫줄 제일 아랫줄 면적을 정하면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 끊어주고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줄치고 이내 동그라미 쳐요. 이내일 때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해서 줄치고 여기서 등록전환될 면적이라는 게 전에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 한 거. 새로 한 거. 허용을 초과할 때는 초과 동그라미.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대의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합니다라는 말 있죠? 줄 쳐봐요. 근데 이거 새로 한 걸 기준으로 하라는 소리입니까? 전에 걸 기준으로 하는 소리예요? 새로 한 거. 새로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전에 걸 고쳐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내든 초과든 새로 한 걸로 가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내일 때는 종전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안 고치고 냅두고요. 초과할 때는 직권으로 고쳐버리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 알아들었으면 좋고요. 못 알았으면 패스.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끝나갈 때라 집중력이 확 떨어졌을 것 같아요. 1시 넘어갈 때부터 지금 기가 안 들어왔죠. 왜 안 끝내는 거야? 그냥 1시 됐구만. 이러고 있었죠? 혹시 문자는 안 왔어요? 문자? 원래 1시 되면 막 문자가 오거든. 끝났어? 시간 됐는데? 라고 문자가 온다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들어올 때 다 진동을 해놓거나 아니면 무음을 해놔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게 소리 많이 들려요. 1시 딱 넘어가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그럼 오늘 배운 거 복습해 드릴게요.